안녕하세요, 권병원입니다. 오늘은 인디자인에서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의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그 다음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스페이스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작업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작업 영역이라는 말도 사실 좀 어려운 말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디자인 그 프로그램 화면을 볼 때 어느 부분에 예를 들어서 윗부분에는 컨트롤 패널이 있고, 오른쪽에는 프로퍼티, 속성 패널, 페이지 패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는 레이어 패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어디엔가 그런 기능들이 놓여져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괄해서 우리가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인디자인 편집 작업에서 왜 워크스페이스 지정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디자인을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은 출판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광고 리플렛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단순하게 광고 페이지라든가 또는 인터랙티브한 멀티미디어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그 용도에 따라서 이 그 인터페이스가 다르게, 즉 워크스페이스가 다르다는 것은 각각의 워크스페이스에서 해당 자신의 그 목적에 맞는 패널들이 주로 배치된 채로 작업을 하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워크스페이스 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서 이런 특정한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워크스페이스를 알아보려면 바로 여기 위치, 전체적으로 인디자인 프로그램의 이 위치에 보시면은 지금 편집 기본 01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못한 워크스페이스죠. 이 목록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와 같이 여러 개의 그 워크스페이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각의 워크스페이스들은 인디자인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어떤 거에 좋고 어떤 거에 편리하고 이런 것들처럼 이런 식으로 제공을 좀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하게 되면 이름을 지정해야 되는데, 저는 편집 기본 01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특정 워크스페이스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방법은 여기서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어드밴스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것은 어드밴스 워크스페이스예요. 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런 것들은 보시다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드밴스 워크스페이스는 이제 그 오른쪽에 패널들이 이렇게 아이콘 형태로 이렇게 목록화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패널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업 공간, 즉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모니터의 크기가 작거나 그래픽 어떤 그 구현하는 것이 좀 낮거나 이렇더라도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드밴스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페이지 워크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어 워크스페이스, 그다음에 링크 워크스페이스, 그다음에 스트로크 워크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주로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여기 어드밴스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왕초보에서 막 벗어난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저는 권장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요 위에 이 어드밴스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이 컨트롤 패널, 이 부분, 주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어떤 편집 작업을 위해서, 그때그때 편집 작업을 위해서 어떤 주요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이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려요. 그리고 사용하는 워크스페이스 중에서 또 하나는 북 워크스페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이것은 인디자인 자체가 좀 이렇게 출판 쪽에서 많이 발달이 된 많이 사용하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편집하는 것에서 굉장히 어떤 위력적인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책이라고 한다면 300페이지, 400페이지가 넘는 아주 큰 볼륨의 책서부터 한 10페이지 전후가 되는 광고형 리플렛, 뭐 이렇게 뭐 관광 안내서도 있겠고, 상품 안내서도 있겠고, 기업 안내서, 뭐 이러한 어떤 광고형 리플렛을 제작할 때도 되게 많이 사용되죠. 책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잡지가 아닌가 싶어요. 잡지는 굉장히 많은 기사들로 이루어져 있고, 기사들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인디자인 자체가 애초에 출판 쪽에서 먼저 인기를 끌어서 여러 가지 분야로 확산됐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이 기능이 얼마나 뛰어나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초보자 때는 저는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지만 초보자가 지나신 분들 중에서 주로 책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북 워크스페이스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근데 여기서의 약간의 부족한 점들은 예를 들어서 캐릭터 패널이라든가 텍스트 패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여기 나타나 있지 않아서 패널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추가를 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추가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 자, 타입에 가시면은 캐릭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캐릭터 패널이 나타나게 되죠. 당연하게도 우리가 책자나 잡지를 만들 때 이 문자 캐릭터 패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글꼴 크기 뭐 이런 것들 장평 이런 어떤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그 책 작업을 할 때는 당연히 캐릭터 패널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요거를 아예 여기다 고정시켜 두겠다 그러면 요 윗부분을 드래그 하셔서 여기다가 살짝 놓으시면 이렇게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추가된 것이 다음번에 만약 이걸 하실 때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것이 이제 그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여기에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것이 기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그럴 때 하는 작업. 근데 기왕 하는 김에 여기서 캐릭터 패널뿐 아니라 우리가 패러그래프 패널, 즉 단락을 이제 그 지정하는 단락의 서식, 즉 오른쪽 마침인지 텍스트가 오른쪽 마침인지 왼쪽 마침인지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얼마 둘 건지 또는 단락 사이의 구분 또는 이러한 그 머리글을 어떤 식으로 머리글을 어떻게 표기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보통 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패러글라프 패널도 여기 캐릭터 패널하고 이렇게 붙여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이어서 있거나 또는 요걸 그룹 져서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패러그래프를 요거를 드래그 하셔서 여기다가 캐릭터 패널이 있는 위에다가 바로 그 안쪽에다가 바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뭉태기로 하나의 그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를 클릭하면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는 식으로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워크스페이스 중에서 북 워크스페이스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보자 인디자인에서 굉장히 누구나 초보자 시절을 많이 겪죠. 그래서 초보자 시절에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워크스페이스는 에센셜 워크스페이스를 둘 수가 있어요. 에센셜 워크스페이스는 그야말로 초보자들을 위해서 인디자인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이제 그 제공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로서 우리가 이것도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에센셜을 클릭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에센셜을 클릭하거나 또는 여기서 에센셜을 클릭해서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이 에센셜은 이제 정말 그야말로 저는 그 초보자한테 딱 알맞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에센셜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여기서 프로퍼티 패널과 페이지 패널을 중심으로 배치가 많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아무리 초보자라 그러지만 우리가 좀 불편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프로퍼티에서 주로 어떤 텍스트를 편집할 때는 그 텍스트에 대한 클릭하시면은 이 프로퍼티 패널이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선택한 객체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요. 그래서 텍스트 요거 지금 텍스트 상자를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당연하게 글꼴을 지정할 수 있게 해주거나 이미지 객체를 선택했을 때는
이미지나 이런 도형 객체 선택했을 때는 그거에 알맞는 그런 작업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선택한 객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거겠고, 페이지는 그야말로 앞서 똑같이 이런 페이지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에센셜은 되게 좋고요. 근데 에센셜 워크스페이스에서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고 할 때는 초보자들한테 너무 좋긴 하지만 기능이 다 제공되지 않아서 저는 주로 이 상태에서 윈도우 메뉴에서 컨트롤을 체크하셔서 컨트롤 패널을 이렇게 메뉴 아래에 이렇게 나타나게 하셔서 작업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려요. 근데 보통은 여기서 이제 에센셜이 있고 에센셜 클래식이 있어요. 에센셜 클래식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비슷한데 에센셜 클래식에서는 여기 컨트롤 패널이 나타나지만 저는 에센셜에서 에센셜 워크스페이스에다가 이렇게 컨트롤 패널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게 더 편리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에센셜 워크스페이스는 초보자한테 맞다. 그리고 초보자한테 맞고, 그 다음에 컨트롤 패널과 캐릭터 패널 또는 패러그래프 패널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앞서서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타입에서 패러그래프를 클릭하셔서 패러그래프 패널을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이렇게 했어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굉장히 필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추가를 했을 때는 이것을 삭제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링크는 나는 링크 패널은 잘 사용 안 해. 그렇다면 링크 패널을 오른쪽 클릭하셔서 크로스를 누르면 이렇게 없어져요. 간단하죠?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다른 것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레이어 패널인데, 뭐 레이어 패널은 저기 나타나져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에서 뭐 캐릭터 스타일 여기다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캐릭터 패널을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갖다 놓는다거나 패러그래프 패널도 이렇게 갖다 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 놓을 수 있고요. 근데 갖다 놓을 때 우리가 이런 곳에도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는 정말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이 위에도 추가할 수 있다는 점들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가해서 사용한다 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면 대체 우리가 이런 것을 저장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제 에센셜 워크스페이스를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추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추가한 그 상태를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뉴 워크스페이스를 클릭하셔서 뭐라고 하냐면 편집 뭐 02 정도로 지정을 한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상태에서 OK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OK를 클릭하시면 당장 쉽게 우리가 이렇게 추가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여기서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 안에서도 리셋이라는 기능이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리셋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뭐 페이지 패널을 이렇게 가져와서 가운데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프로퍼티도 갖다 넣었어요. 그랬을 때 이 워크스페이스를 다시 지금 현재 제가 편집 기본 02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편집 02 워크스페이스로 다시 초기화할 때 그것을 리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 리셋 여기를 가셔서 리셋 워크스페이스를 이렇게 하시면은 원래 처음에 저장한 그러한 워크스페이스 상태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우리가 리셋을 하는 기능을 통해서 복잡한 작업을 한참 하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편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렇다면 인디자인 작업을 할 때 주로 어떤 패널들을 사용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인디자인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패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분히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는
이제 패널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패널들을 좀 이렇게 화면에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 주로 보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페이지 패널, 이거는 각각의 페이지를 뭐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동하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했죠. 보시다시피 여기 페이지 패널이죠.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레이어 패널은 우리가 해당 페이지에서 선택한 그런 객체 중심으로 이제 패널을 보여줄 때 레이어 패널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링크 패널 같은 경우는 링크 패널은 문자에 연결된 객체들의 정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링크 패널이 뭐 이렇게 있는데, 링크 패널 보여드리게 할게요. 링크 패널들은 이와 같이 되어 있죠. 링크 패널은 이렇게 해당 페이지에 있는 객체들의 정보들을 이제 그 정보들의 링크 값들을 보여주지만, 이런 것들이 요 세 가지가 같은 기능으로 많이 한꺼번에 같이 사용한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룹화해서 놓을 때, 아까 제가 이렇게 단락 패널과 이렇게 그 캐릭터 패널을 이렇게 그룹화 시켜서 한꺼번에 보여주는 걸 했었죠. 이렇게 그룹화 시켜서 편한 것이 페이지 패널, 레이어 패널, 링크 패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색상 쪽에서는 이제 그레디언트 패널, 색상 패널, 색상 견본 패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꺼내 놓고 필요하면 그룹으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글자라든가 이미 글자 계통에서는 문자 패널, 단락 패널, 그 다음에 문자 스타일 패널, 단락 스타일 패널, 뭐 이런 부분들을 자주 사용해요. 이 문자 스타일과 단락 스타일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이제 기능이라서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텍스트와 객체들 간의 어떤 편집, 텍스트 감싸기 패널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 문자를 보여주는 클리프 패널, 이런 부분들이 인디자인에서 자주 사용하는 패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 쪽에서는 이제 도형을 인디자인에서 편집할 때는 획 패널, 즉 스트로크 패널과 컨트롤 패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속성 패널도 되게 활용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객체와 객체 사이를 정렬하거나 또는 도형을 이제 병합하거나 할 때 정렬 패널과 패스파인더 패널 자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 그룹으로 사용한다는 점들, 그런 점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와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추가된 패널들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패널, 이제 뭐 편집 공유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도 이제 만들었다가도 우리가 이걸 삭제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패널을 너무 많이 만들었을 때 이런 자신만의 패널을 너무 많이 만들었을 때 삭제하는 방법까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딜리트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편집 2번, 02번을 이렇게 클릭하시고 델리트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삭제가 돼요. 그래서 편집 공의가 없어진 걸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변형하기도 하고, 또는 그런 것들을 삭제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좀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워크스페이스가 인디자인에서는 되게 미리 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미리 우리가 기능을 충분히 알아두고 사용하면 우리가 작업 효율을 매우 더 높게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